붐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30년 전에 이제 신도시가 조성이 됐을 땐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베드타운으로 기획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와 함께 연세가 드시면서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일산에 왔는데요. 1990년대에 조성된 1기 신도시,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1992년에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33년째가 됐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웨스턴돔입니다. 일산의 주요 상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거든요. 점심시간인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직장인분들이 좀 식사하러 오시고 하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조금 썰렁하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일산은 고양 특례시에 소속이 돼 있는 곳이죠. 근데 지금 여기 고양시 안내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딜까? 여기,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돌아다닐 곳은 호수공원 이쪽에 있고 주염역 요 주변 상권들 한번 보면서 요즘에 일산 상권 얘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웨스턴돔 1, 2, 3, 4층 돼 있는 상가인데요. 지금 보시듯이 뻥 뚫려 있는 이런 상가입니다. 위쪽에는 비가 와도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게 막아놓기는 했는데 따로 막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만 깊숙이 들어와도 여기는 좀 이제 확 조용해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임대문이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웨스턴돔 바로 옆에는 이제 MBC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MBC 예능국이 여기 있을 때는 일산도 자주 배경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빠지고 나서는 다른 쪽에 있고 하니까 또 그때랑은 좀 느낌이 다르다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진짜 많이 죽었네. 여기 우편함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글쎄요, 제가 자세히 뜯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리비 고지서 이런 거 찍혀 있고 또 세금 납부하셔야 되는 거 이런 게 쌓여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이런 쇼핑몰들은 이제 개인 단위로 각각 분양이 돼서 나간 것들이 많은데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계속 나가는데 이제 입점이 안 되고 이러면은 사실 소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봐도 좀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냥 계속 쭉 걷고 있는데 한쪽은 음악 나오고 장사 좀 되고 그러다가 바로 옆에 가면 뚝 끊기고 또 바로 옆에 가면 또 영업하고 있고 또 뚝 끊어지고 이런 느낌이 좀 반복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기는 맹구 없나? 짱구는 있는데 근데 여기 먹는 것 말고는 쇼핑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층에 좀 잘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네. 그거 외에는 쇼핑하러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쫙 비어 있어요. 여기가 다 장사를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좀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확 격차가 좀 많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실공실 표시된 곳들이 있기는 해요. 중간에 지도에. 근데 걸어다니면서 느낀 바로는 사실 이건 업데이트가 굉장히 좀 안 된 상태이기는 해요. 중간에 더 많이 비어 있고 여기 걸려 있기만 하고 그냥 휴업 중인 곳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촬영하는 날이 2월 20일인데 오늘 날씨가 약간 많이 추워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편한 건가 행복인가를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인생을 배우고 갑니다. 이 라페스타는 2003년에 개장을 한 곳인데 아주 주요 대표적인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초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여기가 다 장사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이게 입지가 좋은 곳에만 들어온다는 스타벅스도 여기 있고 군데군데마다 좀 편차가 좀 상당히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여기 쭉 둘러서 한번 볼까요? 상가가 물론 약간 낡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낙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활력은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쇼핑의 중심가였다면 이렇게 요양원이나 고시탈 같은 게 보이진 않을 텐데 한복판에서 지금 이런 곳들이 보이는 것도 조금 특이하기는 합니다.
어떤 만남의 광장에 항상 아이콘인 시계탑도 있고 한데 이런 데서는 조금 연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더 조용한데요. 여기는 미용실이었을 것 같은데 빈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보면 대부분 붙임머리, 뭐 헤어샵, 에스테틱 아니면 식당 조금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불이 켜 있고 나머지들은 아예 불 꺼져 있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일산의 상권이 많이 침체됐다는 거는 뭐 갑자기 나온 얘기도 아니고 뭐 모두들 모르는 얘기도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가 안에도 이런 것도 보입니다. 쇠퇴 지역 제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환경 개선 사업, 관광특구 거리 조성 사업 이런 것들 예산이 편성된 모양이에요. 예산 좀 투입해서 활성화 사업하고 약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쇼핑몰이 금방금방 살아나면 장사 안 되는 곳은 없겠죠. 여기도 지금 뭐 이것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랜드백화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한코마 유람단 일산 쪽으로 정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랜드백화점 때문이에요. 1996년 10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던 시기에 일산의 첫 번째 백화점으로 문을 열어서 이 한때는 연매출 3천억 원까지 했던 잘 나가는 점포입니다. 근데 지금 고별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영업 종료가 얼마 안 남았고 근데 이쪽은 이제 주염역과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도 훨씬 많고 동네 주민분들 편안하게 쇼핑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좀 볼게요. 사실 그랜드백화점이 옛날에는 신촌에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집이 서대문구라서 그 신촌점은 자주 갔거든요. 근데 그랜드가 약간 좀 뭐 롯데, 현대, 신세계랑은 약간 좀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친숙하고 푸근한 백화점.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어르신들 부담 없이 가서 사시는 그런 이미지긴 하죠. 그래도 29년 동안 영업했으면 사실 중소백화점 치고는 정말 선전했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랜드백화점이 원래 처음에 1호점은 대치동에 있었고 8개까지 점포를 운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일산점이 이제 여기까지 문을 닫는 건데 저는 이 시간 동안 버텨온 것도 나름대로는 되게 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기 고별전이 지하 3층이어서 거기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제 더 재고를 들여놓기는 곤란하니까 이제 진열대 비어있는 곳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해요. 자, 종석 PD, 저희 지금 이제 어디죠? 저희 일산의 유명한 호수공원으로 왔습니다. 네, 일산의 뭐 상징과 같은 곳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호수공원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나 된대요. 이게 하루에 1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호수공원의 형태라서 전국 곳곳에 비슷한 이런 공원들이 조성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지금 주변의 주민분들이 이제 많이 산책 즐기고 계세요. 사실 저도 일산 쪽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이 어마어마한 공원. 사실 이게 서울에서는 즐기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여유롭게 걸으시는 분들, 뛰시는 분들, 또 아이들도 곳곳에서 놀고 있고 전 이런 풍경이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이 일산이 속해 있는 고양시가 경기도 안에서 이 고령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게 신도시로 처음 조성이 될 때는 다 젊은 층이 이제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쭉 여기에 사시면서 함께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뭐 비중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20년 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한 7%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 현재는 한 17% 정도 하고 있고 조만간 뭐 소위 초고령 사회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 20% 이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일자리 같은 것들이 많지 않고 이제 젊은 층에서는 계속 이제 빠져나가시거나 여기서 그냥 잠만 주무시고 또 출퇴근하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일산 호수공원 쪽에서는 이런 어르신들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이게 약간 도시의 그런 고령화 같은 것들도 이런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일산 호수공원에 이제 거의 끝까지 왔거든요. 노래하는 분수대 있는 곳인데 바로 근처에 둘러서 뭐 JTBC나 EBS 원마운트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또 일산의 가로수길 조성된 게 있습니다. 이런 곳도 한번 가볼게요. 이곳은 이제 제2의
신사동 가로수길 이제 표방을 하면서 2017년에 조성이 됐어요. 이게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스트리트형 쇼핑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인데 안쪽에는 어떤 것들 입주돼 있고 분위기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 호실이 뭐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데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꽤 차 있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어 있는 공간들 좀 상당히 많고요. 근데 참 예쁘게 꾸며놨는데 좀 보면서 아쉬워요. 네, 여기가 활성화가 좀 잘 될 법도 한데 좀 이런 분위기라도 좀 냈으면은 달라졌을까? 뭐 음악이라도 틀고 뭐 이랬으면은 조금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지금 여기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한쪽 면을 계속 걸어가는데 열고 있는 가게가 없어요. 이쪽은 뭐 라페라든지 외돔이라든지 여기는 임대 문의 같은 것도 더덕더덕 붙어 있었는데 뭐 다 이렇게 먼지가 안고 있으니까 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참 마땅치가 않아 보이고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가로수길에 이어서 이제 바로 붙어 있는 원마운트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복합 쇼핑몰 뿐만 아니라 수영장이나 뭐 테마파크 이런 놀이시설까지 포함이 된 공간입니다. 지금도 저런 수영장이랄지 아이스링크 같은 곳들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저희 킨텍스에 가까운 쪽으로 오면 근처에 큰 유통 점포들이 더 있습니다. 뭐 현대백화점도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홈플러스도 있는데 장사가 또 그쪽은 잘 되거든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쇼핑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는 이런 트렌드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곳들에는 어떤 먹거리나 뭐 이런 일부 점포를 제외하면 독립 점포들이 살아남기가 힘든 환경이 되고 있고 여기는 보면 대기업들 유명한 브랜드 매장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에이세컨즈도 여기 있고 망고 바로 옆에 있고 다이소가 또 큰 게 들어와 있고 아웃백이나 노브랜드 버거 이런 식의 친숙한 브랜드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람이 북적이거나 좀 구매를 많이 하시거나 그런 거는 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일산 주변에 쭉 돌아다녀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참 살기 좋고 걷기도 좋고 이런 도시인데 이 중간중간마다 비어있는 이런 공실, 쓸쓸한 상가들 이런 게 보여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사실 여기서 차로 한 30분이 안 되는 거리에 마곡이 있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랑 조금 더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찌 보면 배드타운으로 계획이 된 도시여서 한계 내지는 뭐 숙명 이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글쎄 앞으로 일산 상권이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